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 라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좀 한번, 많이 물어보신 건 아니고,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치 이슈에 가깝죠. IT 이슈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사실 정치인들이 그 힘의 논리에서 하는 건데,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미국에서 틱톡 지분을 팔아라, 이거를 따라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본인들이 회사 기업을 진출해도 본인들 서버에서 결제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닌텐도도 마찬가지고 플스도 마찬가지고 일본 자국 내 서버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고, 중국이랑 다르죠. 중국은 자국 내에 들어오는 그 서비스들 자체도 다 자국 내 서버를 두고 자국 내 사업자를 내야만 그 안에서 런칭을 할 수가 있는 구조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다른 이름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버거킹도 그렇고 IT 서비스도 그럴 확률이 되게 높죠. 예를 들면 이베이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래서 애초에 다른 형태죠. 중국은 내로남불인 게, 자기네 서비스에, 예를 들면 바이두나 뭐 알리바바 이런 것도 중국 내 서버를 두고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본인들은 구조를 가지고, 본인들 입장에선 서비스를 이렇게 해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자기들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만, 본인들 자국 내 중국인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해외에서 가입하기도 힘들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황금방패로 만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되게 본인들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야, 틱톡 니네는 우리 미국인의 정보들을 가져가는데, 막상 우리 그 미국 내 서버로 니네 정보가 오지는 못하게 하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애초부터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나니까, 애초에 구조 자체가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조니까, 미국이 그런 되게 다른 나라에는 하지 않는 되게 공격적인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해도 사람들이, 아, 그래,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많았었지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그 출자해서 만든 서비스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일본인들도 그게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애초에 그 서버의 개인정보가 당연히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메인이니까, 자회사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알리바바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어. 알리페이 코리아 뭐 이런 거 있거든. 한국에서도 알리페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면 우리가 알리바바 서버로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 여기에 알리바바 그 가입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테무 같은 것도 한국 진출을 해도 마찬가지고, 틱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하거든. 근데 나는 항상 불만이었던 게, 중국은 왜 저렇게 뭐 본인들만 유리하게 저렇게 설계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일본에 있는 서비스를 지금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야동 배우들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뭐 시미켄도 마찬가지고, 오그리우나 이런 사람들 한국어 되게 잘하고 한국 진출해서 유튜브 꿀 빨잖아요. 근데 막 그런 부분들도, 한국 사람들이 그런 소비를, 일본 야동 소비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게임 같은 거 소비를 많이 하고, 귀멸의 칼날도 나오기 전부터 인기 되게 많았고, 나도 버서스 같은 이런 만화, 지금은 한국 진출했지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원펀맨도 그렇고, 사실 한국 오기 전부터 봤었거든. 재밌어가지고. 뭐 이런 본인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얼마든지 한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나라의 서비스에서 관리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네이버에서도 되게 답답하니까, 아, 그래, 야후 재팬이랑 좀 지분을 섞으면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미국 코스프레 하면서, 미국이랑 중국 상황이랑 전혀 다른 상황에 그걸 코스프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미국 자국 내 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을 건데, 그런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지분을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분 판다고 해서 일본 내에서 완벽하게 방어할 자신 있어? 일본은 무슨 해킹 안 당하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그런 루틴으로 라인을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갑자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자체는 되게 논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초에 상황이나 구조가 다른데,
근데 자기네들을 지지해줄 줄 알았겠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본인들도 부끄러운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자국 내 일본이 시민의식이 사실 굉장히 뛰어난 편이긴 하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닌 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기도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의 여론을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조용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급부상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퍼지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피해자니까. 근데 일본 내에서는 쉬쉬하는 거죠.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거 되게 논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어떻게 이거는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애초에 IT 서비스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선 여전히 일본이 우리나라 압도해요. 그런데 이런 IT 서비스에서 자국 내에서 최고의 메신저가 그게 거의 라인이 제가 몇 년 전에 통계 봤을 때 거의 5억 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태국, 대만 이런 데서도 태국, 대만 친구들 보면 다 라인 쓰고 있고, 그 국민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거를 뺏어오면은 자기네들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애초에 뭐 그 해외 서비스인 거 알고 썼으면서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가다 보면 우리도 이제 일본 뭐 소니 같은 거에 이렇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고요. 유니클로에도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후진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애초에 우리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되게 불리한 우리만의 갈라파고스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제법이나 이런 것도 그냥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냥 팔아 우리 맘대로 해.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룰이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먹히게 되면은 앞으로 국제 정세는 정말 개똥이 될 확률이 높죠. 그냥 정부에서 기분 나쁘면 너네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중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은 이유가 그냥 돈 많고 뭐 그냥 힘세고 막 이래가지고 그동안 그나마 사람들이 돈이라도 벌려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지, 사실 어느 시점 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생각보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경제만 그냥 잘 될 뿐. 그렇게 된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데, 참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거를 개인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이유는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라인이 사실 그렇게 팔려가든 안 팔려가든 사실 내 당장 먹고 사는 게 사실 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안타깝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그 자연의 법칙처럼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이슈가 돼서 뭐 진짜 뭐 한국에서도 너희들 그러면 앞으로 일본 기업에 의해서 일본 기업은 우리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에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해서 롯데도 그렇게 해서 철수가 됐잖아요. 그런 게 되게 합리적이 되는데, 중국이니까 사람들이 중국이니까 이렇게 했던 게, 일본이 저런다고? 이거는 아마 좀 공론화가 많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 된다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깡패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서비스 뭐 대단하고 뭐 잘 되고 뭐 오케이 알겠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과몰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나서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내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게 한국 기업 말고 다른 기업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을 크리티컬하게 보고 일본 자국 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죠. 중국처럼. 그런 게 생기면서 분명히 어떤 자정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이 그랬으면 놀랍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게임 업체들한테 그 짓을 많이 했잖아, 옛날에. 게임은 중국 내 진출한 그러니까 중국 내 진출한 게임 기업들한테 중국이 진짜 양아치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중국이니까 짜증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 근데 그걸 일본에서 한다? 그럼 일본에 대한 국격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문화가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이 선도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뭐 절대 웃으면 안 되는 24시간, 뭐 절대 웃으면 안 되는 병원, 또는 가키노치카이라고 해서 그 되게 유명한 개그 듀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다랑 또 누구지? 아무튼 그 아저씨 있는데, 그 아저씨 두 명인데 최근에 구설수에 되게 세게 오르기도 했고, 저도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의 무한도전의 전신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예능 포맷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서 그 전 세계 나름대로 특히나 음악도 1960년대 이미 빌보드 1위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이 나름 문화적으로 엄청 뛰어나고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는 짝퉁 국가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막 BTS나 뭐 블랙핑크 이런 기업들이 문화를 선도하고 제가 일본 가면서 놀라는 게 저는 근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어떤 사람이 어떤 논문 썼더라고. 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새로운 곡을 그렇게 찾아서 듣는 게 찾아 듣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공감을 하고 나도 그래서 뭐 아이브가 누군지도 잘 몰랐었고 뭐 블랙핑크도 이제 빌보드에서 올랐다고 해서 알았고 관심 별로 없었거든 바빠가지고. 근데 한국에 그런 통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빵 터지는 거야. 그 거의 4, 50대 아저씨랑 아줌마들이 너무 웃긴 거야. 난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거든. 근데 나이 먹으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걸그룹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팬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찾아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주변에도 보면 관심 있는 친구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전 세계적인 붐인데 그런 느낌?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 아는 사람들 트와이스 일본 사람인데 트와이스 그분이 50대예요. 50대인데도 트와이스를 되게 좋아하셔. 아저씨인데 트와이스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트와이스 뭐 후쿠오카에 뭐 어디 공연 온다 그러면은 진짜 트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아서 엄청나게 뭐 몇십만 명 들어가는 그런 콘서트장을 그냥 경기장을 꽉 채우고 막 이래요. 나는 그래서 일본인이 오히려 좀 한국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 문화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요 톱10에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뭐 연말 연애 시상식에 일본인이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지금 뭐 트와이스부터 해가지고 그 갓세븐 태국에서도 인기 엄청 많던데. 그리고 막 몇몇 그 홍백가합전이라고 거기에 이제 한국 가수를 진짜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일본이 어떤 이런 열등감의 표출에 어떤 도가 트지 않은 IT랑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뭐 루비 온 라일즈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루비를 만들고 이제 개인 개발자로 봤을 때는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뛰어난 개발자들이 그래도 꽤 있고 그리고 업적이 은근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한국에 좀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라인의 파급력은 엄청 나다 보니까 좀 유난히 라인에만 이런 되게 애초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런 본인들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만약에 통과해서 라인 지분을 판매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케이스는 정말 최악의 케이스고 일본에 대한 엄청난 신뢰도 하락이 돼서 일본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부터 그런 곳들의 어떤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과연 선진국인 일본이 이거를 가만 놔둘 것인가. 그리고 일본 자국 내에서 만약 이게 이슈가 더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일본 자국 내 여론은 무조건 팔아라 무지성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